10년째 집에서 놀고 있는 누나가 있습니다. 큰 따님이에요? 그 10년째 그 누나는? 아니요, 둘째요. 그러면 더 큰 따님은? 걔도 지금 놀고 있어요. 윽박도 질러보고 협박도 해보고 타일러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딸들 30 전후에 그거 못 잡으면 첫 문장을 들으시자마자 웃으시게 된다는 거에 제 오른팔을 걸겠습니다. 참아보려면 참아보세요. 10년째 집에서 놀고 있는 누나가 있습니다. 봐봐요. 대부분 웃잖아요. 지금 안 웃은 사람은 그 누나예요. 취업도 구직 활동도 안 하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누나를 사회생활이라도 하게 하고 싶은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나를 취업시킬 수 있을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누나 빠따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뭐 말로 해서 될 게 있고 말로 해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자, 어디 계세요, 우리 동생분? 우리 맨 앞에 있으시다. 맨 앞에 있으시다. 누구랑 왔어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하고? 네.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젊으셔? 전 너무 누나인 줄 알았는데. 그럼 누나는 몇 살이에요? 10년째 집에서 놀고 있다는데. 30살이요. 그러면 누나는 20살 때부터 구직 활동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남성분은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근무 중입니다. 마트에서 근무 중이고, 누나는 10년째 집에 있어요. 집에 있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기 우리 엄마가 엄마가 답할 거예요? 이거 우리 재밌게 하려고 나온 거 아니죠? 저희가 섭외한 분 아닙니다. 저 진짜 진실하게 하고 있어요. 유튜브. 어머니, 아드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 너무 동안이신데. 그러면은 따님 한 명, 아드님 한 명이에요? 아니요, 딸들의 아들 하나예요. 그러면 아들 위로 다 누나예요? 네. 큰 따님이에요? 그 10년째 그 누나는? 아니요, 둘째요. 그러면 더 큰 따님은? 33인데 걔도 지금 놀고 있어요. 몇 년째요? 반복 중.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놀아요? 네. 근데 지금 따님 의견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아니요, 제가 취업하라고 얘기를 하고 뭐 저기 막 술집에서 윽박도 질러보고 협박도 해보고 타일러도 보고 했는데 그냥 취업할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머니는? 그냥 취업 안 하면은 그냥 편의점 알바락도 해서 네 용돈 벌어서 네가 써라. 솔직히 저희 신랑이 용돈을 줘요. 핸드폰 요금 내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서 취업 안 하는 건지 심지어 저희 큰애 월세까지 내주고. 어머니 알게 내줘요? 모르게 내줘요? 알게 내주는데 저희 신랑도 지금 정년퇴직해서 이제 막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취업해서 안정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둘 다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요.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처럼. 근데 솔직히 얘도 놀고 있었는데 제가 취업시킨 거거든요. 어머니, 근데 그 기분 나쁘게 손가락질은 이렇게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이런 거는 좀 네. 이게 기분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가 취업했다고 지네 누나들을 갖다 무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큰애는 지금 백수 주제에 또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남친을 저기 막 소개시켜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돈은 한 푼도 번 적 없이. 선생님, 사실은 어머니 저한테 올 게 아니라 오은영 박사님께 가야 될 건데,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못하는 건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어설프게 못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따님들을 좀 어떻게 성장 과정에서 키우셨습니까? 조금 독립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게 있대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데 부모가 얘 이거 필요하네 하고 확 줘버려. 난 필요하다고 사인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순간 바로 줘버려. 세 번째,
내가 필요한 거를 느껴서 필요하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바로 주지 않고 조금 있다가 주니까 이 아이는 그래, 내가 세상에 필요한 게 있으면 노력을 해야 돼. 그렇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지. 네 번째 뭐예요? 필요해가지고 막 했는데 안 줘.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가 엄마가 일하러 나갔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요즘은 아이들 어디 맡기거나 뭐 선생님이 하거나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봐주거나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냥 애를 두고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30년 전, 40년 전에. 그럼 애가 막 울어요. 그럼 애가 언제까지 우는 줄 아세요? 악에 바칠 때까지 울어요. 그리고는 그 끝까지 울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안 와요. 그럼 애가 갑자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눈물을 갑자기 딱 닦고 눈물을 갑자기 딱 감추고 애가 딱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울지를 않아요. 삶에 소망과 희망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울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안 와. 그러면 끝까지 울고 나서 그냥 딱 끊쳐버리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 버려요. 근데 어머니에게 여쭤볼게요. 어머니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 교육 유형이 있는데 그 따님 둘을 어떻게 좀 교육하신 것 같아요? 몇 번에 가장 가까워요? 2번 가까운 것 같아요. 필요하면 바로 준다? 네. 아버님은 딸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신랑도 그냥 애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주는 스타일. 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들이 의도치 않게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 바로 줘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폐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그 산소 공급기를 부모님이 대줘버리신 것 같네요. 동생분 맞아요? 제 얘기가?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요. 어머니가? 네. 이게 무슨 코미디예요 지금? 두 분 무슨 배우들 아니야? 지금 나 대학로에 오디션 보러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엄마하고 아들 역할로 장난 아닌데 느낌이. 지금 엄마가 얘기하시기는 아빠가 좀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 아드님이 말하기에는 엄마가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누나들을? 그냥 하고 싶은데 그냥 하게 뒀어요. 아, 엄마가요, 아빠가요? 지금 빨리 편안하게 얘기해요. 지금 막 억눌려 있지 말고 지금. 그냥 말만 하고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또 말을 하고 네, 반복이 됐어요. 성장 과정에 아빠가 그렇게 누나들을 교육한 거는 맞죠? 우리 아빠는 그렇게 교육은 안 했어요. 아빠는 그렇게 안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엄마잖아요. 어머니 솔직히 이거 아드님 얘기에 대해서 조금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은 하는데 네. 애들한테 뭐 해라 이게 강요하면서 키우질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자랐고 제가 자란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군대에서 전쟁을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군기, 두 번째 사기. 근데 지금 어머니는 군기를 조금 모자라고 사기를 많이 자녀한테 주신 것 같네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대부분 불합리한 것도 많고 가족처럼 누가 그렇게 해줘요? 누가 그렇게 해주냐고요. 엄마나 되니까 아이고 우리 딸 예쁘다, 우리 딸 예쁘다. 세상에 나와요. 우리 딸 구리다, 우리 딸 구리다. 너는 왜 이렇게 구리냐?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보기에 이거 뭐야? 집에 있을 때는 막 그래도 뭐라 해도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세상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하네. 아유,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해도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군기도 조금은 잡아야 되는데 사기를 너무 많이 높이신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 맞는 것 같아요. 옛날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의 군기를 너무 잡고 사기를 너무 죽였거든요. 그래 여기에 반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요즘 부모님들의 꽤 많은 수가 자기 자식 사기를 엄청 높이고 애가 기압이 빠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압이라는 거는
뭐 어떤 군사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룰, 질서, 규칙, 원칙 이런 거예요. 네가 힘들어도 네가 할 건 해야 돼. 네가 너를 돕지 않으면 나중엔 엄마도 아빠도 너를 도울 수가 없어. 그건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네가 넘어야 할 산이 있어. 근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사회가 50년 전후에. 50년 전에는 막 딸 결혼하면 죽어도 너는 그 집 귀신이야. 문지방도 넘어오지 마. 엄마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왜 이렇게 흙을 눈에 뿌리려고 했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너무 반작용으로 돼가지고 이제는 야 그냥 결혼했다가 그냥 아니면 와. 그냥 결혼 남들 하는 거 해봐라 나도. 뭐 이렇게 그냥 너무 마실 가듯이 또. 전에는 또 호족을 파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마실 가듯이 왔다 갔다 그냥 결혼을 마치 CU 갔다 와라 그냥. 그러니까 이게 50년 만에 너무 이게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이라도 기회니까 지금 균형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잡으면 어때요? 근데 저희 신랑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오은영 박사님한테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예요. 아버님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하셔요. 네. 이제 딸들 30 전후에 그거 못 잡으면 40, 50, 60 되면 도미노 현상처럼 안 좋은 일이 더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엄마가 우리 둘째 딸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저 카메라 감독님 보시고. 사랑하는 딸 다솜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뒤에서 응원하고 힘들어도 뒤에 엄마 아빠가 있고. 어머니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군기를 잡아야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남들은 취업 안 하면 시집 보내려지만은 시집 보내기는 저기 막 좀 그렇고, 올해는 취업해서 돈 좀 벌어갖고 엄마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엄마 금 좋아하니까 금 좀 사줘라. 나 사랑한다. 동생도 누나한테 한마디 해요. 이제 누나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못 봐요. 그럼 그렇게 나이 들으는 거야 다. 50, 60, 70 돼요. 결혼하기 전이 대부분 형제예요. 메시지 한번 해줘요. 누나 올해는 이제 무언가도 좀 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마흔두 살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근 20년 만에 네이버에도 검색되고 음원 사이트에도 제 노래가 올라오는 현직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생에 부딪히고 아직도 부모님께서는 딴따라라는 지금 딴따라가 문제가 아니라 글을 좀 잘 써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20년간 관련 업계 종사도 했고 돈도 벌면서 살고 있는데 진정 좋아하는 일과 평범하게 돈 버는 일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유명하진 않지만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꿈을 쫓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선생님 검색하려면 뭐라고 검색하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 노래하시는 거 보통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한글로 V진이라고 치면 나오긴 하는데 BTS랑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V진이라고 치면 검색이 되긴 합니다. 선생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전업 가수로서요? 사실은 직장인으로 살고 있고요. 2019년도에 데뷔를 해서 일단 디지털 싱글 앨범 2장을 가지고 있고 계속 음악 작업은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TV에 나오거나 유명한 가수들처럼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뭐 앨범을 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계속 또 반복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홍보를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앨범을 낼 수 있고 꿈꾸는 삶이라는 게 어디까지 좀 현존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뭐 철없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놀고 먹고 살아도 되는 건지. 제가 아는 어떤 남동생의 누나도 지금 10년째 엄마가 자꾸 뭐 사주고 그러는 집이 있는데, 저는 성악 전공했잖아요. 15년 정도 돈을 내고 음악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노래로 뭐 제가 돈을 받는 뭐 그런 걸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에 있는 시립합창단 다니다 그만뒀어요. 한 6개월 만에. 결정적인 계기가 포프리 대표님이시거든요. 제가 이제 책이 나와가지고 펜글씨로 이름 딱 써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딱 드렸는데, 대표님이 글자를 보고 천재 천재, 와 이거 펜글씨를 배웠어요?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제가 책 보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 교수님은 천재, 노래 빼곤 다 잘해. 그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게 뭔 소리야?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전체 직원분들 모이는 행사에 대표님이 노래를 하시는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레슨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지인이니까 그럼 제가 성악 전공했으니까 레슨 해드릴게요. 뭐 제가 뭐 돈을 받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전주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스님한테 레슨을 받는데 엄청 티칭을 잘해요. 근데 김 교수님은 노래를 왜 못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한 일주일 동안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뭐 내가 그럼 노래를 못했으면 내가 뭐 경희대까지 왔어? 내가 노래를 못했으면 시립합창단 내가 못 들어갔겠지,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노래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안 하거든요. 근데 노래는 그때보다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노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저는 피아노 음악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성진 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달빛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드뷔시의 달빛이 있는데, 그 연주자가 딱 이렇게 할 때 조금 큰 스피커로 들으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리고 그런 음악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제가 왜 노래를 안 하게 됐냐면,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거라서 제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그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여대에서 잠깐 강연을 할 때 여학생이 교수님, 오빠가 군대에 갔습니다. 기다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은 그거였어요. 좋아한다면 기다리십시오. 좋아 보였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건 무슨 차이인가요? 좋아하는 거는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 보인다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군대 간 건 찬스입니다. 무슨 찬스요? 새 오빠를 만날 찬스? 아니요. 그 오빠가 내가 좋아하는 오빠였는지, 좋아 보였던 오빠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한테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1번, 끌린다예요. 하고 싶다, 끌린다. 근데 이건 1차적이에요. 2차로 이거를 진짜 좋아하는지 내 영혼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악을 좀 더 진하게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그때 나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 부모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 물을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되죠. 내가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고민이 되네. 좀 주저하게 되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가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반대해도 내가 하면 그럼 제가 성공하나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질문. 제가 답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점집에서 말해 줄 수 있어요. 몇 월에 귀인이 나온다는 것을.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말하고 싶죠. 성공도 중요하고 안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짧은 인생에 내가 그만큼 간절하게 해보고 싶은 게 있었던 걸 해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인생의 1번이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보다 저는 그걸 더 본질로 꼽고 싶어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거는 마치 마트에 가면 2리터짜리 우유를 사면 스카치 테이프로 메치니코프 얼마 안 남은 걸 감아주거든요. 저는 유명함이라는 것은 그 2리터짜리 우유가 아니라 스카치 테이프로 감아준 요구르트라고 생각해요. 삶의 본질은 그 2리터짜리 우유. 그건 뭐냐? 선생님이 음악 자체가 좋아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이미 본질의 우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보통 잘 될 확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반드시 되진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강사님, 그러면 손해 아니에요? 그럼 전 이렇게 말할게요. 아니요. 그게 안 맞으면 선생님은 또 다른 걸로 가서 선생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왜? 그런 정신으로 음악하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하고 토스트를 만들어서 팔고 영업을 했고 리더십을 발휘했고 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이 될 확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손해날 일은 아니죠. 근데 저는 왜 음악을 안 했냐? 나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음악하는데 돈도 내고 시간도 냈어요. 근데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이 내 음악을 안 좋아한다는 걸. 그러면 좋아한다는 건 뭐냐? 사람들이 돈을 내고 시간을 내는 것이 진짜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 창우가 너는 노래하는 거 좋아하네, 맞네. 네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원하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 네 노래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 근데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생각이 있니? 근데 거기 마지막 질문에서 주저주저하는 저를 봤어요. 그러면 깨끗이 놔준다. 이 마음이 딱 그 사장님 때문에 정리가 되고 혼자 차 타고 오면서 그냥 혼자 노래를 차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아마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고음에서는 안 하겠어요.
저도 머리 있는 놈이에요. 자, 봐봐. 노래할 때는 감동 안 하고 말할 때 웃어. 근데 그날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차 안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는 평생 할 수 있다. 결혼은 안 해도 사랑은 해라. 가수는 안 돼도 노래는 평생 할 수 있다. 가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노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다. 결혼해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중요한 건 결혼이 아니라 사랑. 중요한 건 가수가 되는 것보다 내가 노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이제 40대시라면 우리가 40인데 아직도 우리 삶에 자기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진실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매우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가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됐으면 좋겠지만, 자기 삶에 대한 진솔한 사고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